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공장장 TV입니다. 자, 오랜만에 2차 전지, 전기차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5월 말이죠.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. 5월 말 정도에 2차 전지 콘텐츠 방송을 좀 한 이후로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 2차 전지,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. 지난 5월 달에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, 우리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정말 수도 없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자,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전지를 매도하라 그러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그냥 제목만 보고 좀 악플을 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좀 서운했는데요. 자, 그 2차전지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전기차 관련주,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세진 않았습니다. 물론 6월 달에 시장도 조정을 받았었고, IT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바이오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된 건 분명해요. 자,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동차가 연이은 신고가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자, 과거에는 5월달 같은 경우엔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으면 우리나라 뭐 삼성 SDI, LG 화학, 또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올랐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.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컨텐츠 과거에 좀 찾아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, 지난 5월 25일 기준이네요. 코스피 대비 2차전지 업종 수익률을 보니까 코스피가 그 당시에 2%가 조금 넘는 상세를 보여줬었는데 2차전지만 10%가 넘는 상세를 보여줬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섹터별로 워낙 차별화가 강한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제가 5월 말 방송 때 2차전지 매도를 좀 단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.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다.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왔으면 삼성 SDI든 뭐 삼성 SDI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정도의 이격이면 좀 쉬어주는 게 맞다.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처지는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을 뿐더러 또 옆으로 세워주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삼성 SDI가 좀 옆으로 기어주는 그죠? 횡보 조정을 좀 받았었죠. 자, 최근 들어서면서 다시 테슬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. 그쵸? 이따가 좀 테슬라 자동차의 차트도 한번 좀 보겠는데, 시총이 무려 270조 가깝게 지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한번 좀 보죠. 테슬라 자동차의,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. 그죠? 우리가 실질적으로,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그 전에 테슬라 자동차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많이 보여서 자,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.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.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더니 이거 뭐 이때는 뭐 모든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치더라도 고점을 한 달 만에 회복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덧 그렇죠. 5월달 사실 좀 덜 올랐는데 6월달에 가파른 상세가 보여지고 7월 들어서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시총이 27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? 자, 삼성전자의 시총이 얼마입니까, 여러분들? 삼성전자.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죠? 300조가 넘죠? 320조가 조금 안 돼요. 그죠? 근데 테슬라 자동차가 사실 적자 기업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전기 자동차가 지금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, 뭐,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에 국한돼서 해석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죠. 그 외에도,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우주 관련된, 이런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만 국한해놓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죠. 그렇죠? 이제 삼성전자 전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의 시총도 위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아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.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의 시총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. 그렇죠? 자, 이 정도로 지금 테슬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. 야,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, 자, 조만간 국내 삼성 SDI, LG 화학, 또 SK 이노베이션, 그다음에 뭐 관련주, 그죠? 전해질 업체, 또 음극재, 양극재 관련 업체들도 오를 수 있겠다. 근데 기대는 많이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좀 답보 상태다. 여러분, 지금도 오늘 테슬라 자동차의 8% 넘는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
2% 정도, 그죠? 2% 조금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조금 약했죠. 실망스럽다는 얘기죠. 자,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자,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속도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자, 시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7월 초반 기준이죠. 7월 1일 기준 2천억 달러가 좀 넘었었어요. 테슬라가 가파르게 7월 들어서면서 시총이 증가를 했죠. 그렇죠?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도요다가 약 250조 정도 되거든요. 그죠? 근데 테슬라가 270조니까 넘어섰다는 거 얼마 안 됐어요. 엊그저께 얘기죠. 그 밑에가 이제 폭스바겐 차이가 많이 납니다. 현대차는 이제 20조 정도밖에 안 돼요.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.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들?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? 어디예요? 테슬라가 아니라는 거죠.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도요타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가 여전히 자동차는 제일 많이 팔고 수익도 테슬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자동차가 얘들을 그냥 무시한 채로 다 이겨버린다라는 건 뭐냐면, 그렇죠, 전기차의 선구자라는 것이죠. 자, 코로나 사태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보급이 훨씬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것이 뭐 중론이에요. 지금은, 그죠?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, 자,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가 다소 단기적으로 오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세로 간다는 얘기죠. 그죠? 자, 반대로 뒤집어 얘기해 보면 도요타라든가 뭐 폭스바겐, 현대차, GM, 포드 이런 것들이 테슬라보다 시총이 좀 적다라는 거, 비교도 안 된다는 얘기 또 뭐예요? 그렇죠. 이렇게 볼 수 있죠. 테슬라 자동차보다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준비가 탄탄히 됐던 테슬라가 시총이 270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, 지금. 자, 뭐 그 얘기야. 뭐 어찌됐던 지금 국내적인 상황도 여러분 보시면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3가 압도적인 1위예요.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다른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위예요. 그리고요, 순수 전기차만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상반기 판매량만 보더라도 22,000대가 팔렸거든요. 전년 동기 대비 30% 가깝게 증가를 했어요. 테슬라가. 전기 자동차가. 근데 그 중에서, 테슬라가 가장 독보적인 어떠한 그런,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, 판매 순위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재밌는 게 또 있어요. 상반기 국내 수입차 판매량을 딱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? 1등이 뭐예요? 벤츠 E클래스가 1위입니다. 2위가 BMW 5 시리즈, 그죠? 국민차라고 얘기하는. 3위가 바로 모델 3예요. 여러분 지금 이제 돌아다니시면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 보일 거예요. 계기판도 없이 그냥 컴퓨터 하나, 모니터 하나 있는 모델 3라고 하는 이 테슬라 자동차가 세 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. 그 다음 뭐 티구안, 폭스바겐 티구안이라든가 아우디 이런 순위거든요. 그러니까 몰라보게 우리가 사실 전기차가 금방 뭐 우리한테 금방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느새 이 전기차가 우리 실생활에 특히 자동차 생활에서 급속히 지금 침투를 해놓고 있는, 또 빠르게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시총이 270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이유죠. 그렇죠? 자,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.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테슬라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좋다.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 자동차에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라든가 또 배터리를 셀을 이루고 있는 양극재, 음극재, 그죠? 이런 전해질 업체들이 왜 주가가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, 그죠?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. 자, 펀드, 전기차 배터리 펀드가 있어요, 그죠? 한국투자증권에. 근데 보니까 2017년도에 설정이 돼서 지금 한 3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수익률을 보니까 3개월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. 34%. 1년 수익률이 20%.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가 1%가 0.5%인가요? 그죠?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데 최근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6%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그렇죠. 그나마 테슬라 자동차가 선전을 해서 좀 수익률이 올라왔지, 사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은 그냥 전향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. 그렇죠?
아무튼 전기차 배터리 펀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는데, 우리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. 뭐 삼성 SDI라든가 또 LG화학, SK이노베이션, 뭐 그 외에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뭐 포스코케미칼, 에코프로비엠, 뭐 첨보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펀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지 않죠. 그렇죠? 참고 삼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여전히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, 중국이 3파전입니다. 그죠? 그 밑에 이제 삼성 SDI고 중국의 BYD가 시장 점유율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. LG화학하고 파나소닉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런데 LG화학의 주가보다는 삼성 SDI를 더 강조했다는 부분은 뭐예요, 여러분들? 잘 알고 계시겠지만, 그렇죠? LG화학이 삼성 SDI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더 얻지만,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분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%예요. 나머지가 전자재료인데 LG화학은 반대죠.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부분에서는 물론 LG화학도 좋습니다만 삼성 SDI가 더 우선이고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, 이런 말씀 드렸고요. 또 하나,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선도주 맥락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 와 배터리 셀을 이루는 그런 종목군도 제가 정리한 거 많이 말씀드려. 다 여러분들 이걸 다 할 수 없어요. 제가 강조해드린 종목만 보셔도 됩니다. 예. 삼성 SDI가 첫 번째고요. 그다음 에코프로비엠, 첨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,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, 그래도 SDI, 에코프로비엠, 첨보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핸들링 하셔도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이 종목군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. 자, 차트 흐름은 어떨까요? 자, SDI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자, 삼성 SDI 제가 5월 26일 날 방송이었나요? 그죠? 정확히 이날입니다. 이날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자, 이런 말씀 드려서 집단이 여러분한테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,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4월달, 5월달 사실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,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. 유동성의 힘 아니면. 이렇게 많이 오르면요, 주식은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래야 더 간다는 얘기죠. 그래서 SDI도 사실 한 달 넘게 지금 쉬고 있어요. 시세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.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. 삼성 SDI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고점을 다시 넘어서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지만 SDI가 다시 한번 출발한다. 이제는 근데 그 시점이 거의 다가온 것 같아서 제가 전기차들이 다시 시동을 건다,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죠. 자, 첨보나 에코프로도 다시 해볼게요. 첨보도 사실 5월 말 이후부터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시세가 4월에 올랐죠, 5월에 올랐죠, 6월 달에 못 올랐다라고 보는 거죠. 첨보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전혀 지금 안 붙고 있기 때문에 기존 5월 말이라든가 6월에 붙었던 거래량, 거기에 준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면 10만원대를 넘었으면 첨보도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하나 더 볼게요. 에코프로비엠까지 보겠습니다.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오른 것 같은 분위기가 오더라도 5월 말 이후로 큰 수익이 안 났다라는 것이죠. 참, 조정을 상당히 견조하게 잘 받았습니다. SDI도 첨보도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견조하긴 하나 지금 거래량이 전혀 안 붙고 있기 때문에, 거래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거래가 어느 정도 붙어야 되냐면, 그렇죠, 3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좀 붙으면서 14만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다시 전기차가 시동을 걸고 그동안에 좀 휴식을 마무리하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다,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테슬라에 대한 신고가도 분명히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 큰 어떠한 주가의 보탬이 될 수 있지만, 막연하게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간다,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주가도 이제는 많이 올라왔고,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가 떨어지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, 약간 다른 어떠한 범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. 테슬라가 조정을 당분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,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, 그렇죠,
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뭘 봐야 된다? 그렇죠. 거래량 증가의 모습을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체험 VIP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.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체험하시는 프로그램이니까요. 예. 그 부분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